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1월 첫째 주 1월 1일부터 8일까지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예. 자, 2021년이 이제 곧 되죠. 그래서 1월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은 2020년만큼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고 뭐 엄청난 구조들이 빵빵하고 이제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긴 한데 2021년에 벌어지는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 것 같아. 상당수의 헤비급 구조들이 1월에 몰려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12월에 좀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계속 한 달 반, 한 6주 정도는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그 1월 중에서도 첫째 주는 좀 평화롭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금성이죠. 금성이 임마궁 23도 진입하면서 라스 알라그라는 별하고 만나요. 뭐 2주 전에 수성하고 만났었죠. 그래서 뱀주인 자리 알파성인 라스 알라그는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 금성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합이죠. 근데 생각보다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금성 라스 알라그 조합은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유복한 집의 자제가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고급의 정규육 고등교육을 받고 훌륭한 학자로 양성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구김살이 없어요. 꼬인 게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언제나 틀릴 수 있고 끊임없이 이제 의심하고 반증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좀 뭐랄까 좀 모범적인 학자로서 되게 잘 맞는 그런 조합입니다. 금성 라살라그 조합은. 근데 이게 직장에서 연구실 같은 그런 데에서는 꼭 필요한 어떤 스탠스인데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자세로 뭐 제가 말씀드린 뱀주인 자리 라살라그랑 사빅 특징이 좀 너무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정밀함을 추구하는데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좀 빡빡하게 벽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날에 이제 직업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특히 이제 R&D 분야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하고 실험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괜찮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반면에 인간관계나 연애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상대방한테 양보하고 너무 따지고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나가리 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틀 있다가 금성이 임마궁 24도 25도를 지나면서 1월 4일입니다. 여기는 레사스 샤울라라고 해서 정갈자리의 독침에 해당하는 그 별들의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성이 만나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금성의 보편적인 의미 영역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인간관계나 뭐 연애, 결혼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레사스 샤울라라는 정갈자리 독침이 인간관계, 연애, 결혼에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너무 독하게 살지 말자. 사람한테 너무 독하게 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퉁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근데 한 가지 금성이 꼭 인간관계, 연애, 결혼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금성은 의학학, 의료 계열에서는 화학 치료를 의미를 해요. 뭐냐 하면은 약물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지표정이 될 수 있는 수성, 금성, 화성이 그 의학학에서도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술하거나 칼 대고 물리치료하는 약간 물리적인 치료, 물리력을 이용한 치료에 이제 좀 더 가깝고,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화학적으로 약물 투여, 그러니까 내복약을 먹거나 경구용으로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하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치료가 금성이 담당을 하고, 수성은 뭘 하냐? 수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떤 기술적인 치료를 담당하진 않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치료 계획을 잡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뭐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차트에서 수성, 금성, 화성 중에서 어떤 행성이 가장 위력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특징 같은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성이 위력적인 사람들은 수술을 잘하고, 뭐 금성이 위력적인 사람들은 약물 투여나 이제 말하자면 처방을 잘 내리고, 그리고 수성이 그 가장 위력적인 사람은 치료 계획, 그러니까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낫게 하는 이제 그런 각자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성은 보통은 약물 치료를 담당을 하는데, 레사스하고 샤울라 자체가 독을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독이라는 건 결국 독한 약, 약간 독성하고 위해성이 있는 약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금성하고 레사스, 샤울라, 정갈자리, 독침은 의미 영역의 교집 파업이 꽤 큽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꽤 크기 때문에 금성하고 이 정갈의 독침이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의학학 계열의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험성을 내포한 조금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약물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가 쉽고, 또 어차피 받아야 되는 치료라면 또 이때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 미루고 있던 분들은 이날 가시고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거나 주사를 맞거나 접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이죠. 혹은 금융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제약회사나 화학회사 관련 이슈가 이날 전후에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타이밍을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성이 금성인가? 어쨌든 그 독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항성 있잖아요. 저기 그 뱀자리에 이제 우누카라이 있죠. 금성이 우누카라이랑 만났을 때 보톡스라고 있죠. 보툴리눔 톡신에 관련된 어떤 회사 간의 분쟁, 이런 사안이 바로 그날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별이라는 건 행성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의미 영역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는 사건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레사스 샤울라도 그 우누카라이만큼 독에 대한 어떤 의미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뭐 개인 차원도 그렇지만 뭐 먼데인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독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이날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정도 있다가 수성이 명왕성이랑 만납니다. 1월 5일이죠. 그래서 작년 2020년 1월 12일에 수성하고 명왕성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슷하게 명왕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갈공 후반에서 그때는 22도, 23도 정도였는데 지금은 24도 후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갈공 후반에서 얘네 둘이 회합을 이룰 예정이고요. 보통 수성 명왕성 회합이면 사람들의 불안이나 공포를 자극할 만한 소식이 전달되고 보도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명왕성 아시죠? 회피 불가, 눈 딱 감고 버텨야 되는 그런 얄짤없는 흉사를 겪기가 쉽죠. 복지부동해야 되는. 근데 작년 1월 12일에 벌어진 수성 명왕성 회합은 같은 날에 수성, 태양, 토성 명왕성이 하루 만에 네 행성이 동시에 같은 도수에서 회합을 이루는, 그때 이런 경우는 몇백 년에 한 번 정도다. 슈퍼 헤비급 천체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돌이켜보면 그날 전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제대로 퍼지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성하고 명왕성이 만나는 날 전후에도 아마도 코로나19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마치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암담한 소식이 아니고 희망적인 소식으로 지금까지 진짜 갑갑한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소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건 번외의 얘기긴 한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이 올해 수성에 관련된 트랜짓에 상당히 연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조
조 바이든의 신변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석 명왕성은 어쨌든 좀 항성보다는 길기 때문에 1월 첫째 주에 조 바이든 당선자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식들을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필이면 이날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일이에요. 지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확정된 게 미국 상원의원은 딱 100석입니다. 100석인데 공화당이 50석을 점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8석을 민주당이 점유를 했는데 나머지 2석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과반수를 못 넘어가지고. 근데 그 2석이 조지아에 있고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이날 벌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석만 먹어도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상원을 어느 정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석을 모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상황에서는 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미국 정치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날이 수석 명왕성, 또 목성 같은 것도 아니고 명왕성이야. 수석 명왕성 회합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안 좋긴 한데, 자, 여러모로 조 바이든 당선자나 미국의 앞으로 2년, 4년을 결정하게 만든, 왜냐하면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우세하거든요. 근데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하게 되면, 왜냐하면 50석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하자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51석이라도 하게 되면 상원은 공화당이 점유를 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근데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는 어쨌든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뭐가 좋은지는 제가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날 이래저래 사람들 귀를 쫑긋하게 만들 만한 그런 소식들이 이날 전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토성이 알타이르, 독수리 자리 알파성인 알타이르와 만납니다. 작년 5월에 토성이 역행 정지 직전에 이 알타이르 지척까지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10분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토성이 빠르게 순행하고 있고 보병궁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성이 알타이르와 제대로 만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난 게 1월 5일이고, 근데 토성은 목성보다도 아주 느리게 이동하는 그런 행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즉각 유효 범위, 즉각 유효 범위를 하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접근 40분, 분리 30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모두 합치면 1도가 좀 넘어요. 그래서 이번 토성이 알타이르랑 즉각 유효 범위에서 immediate vicinity에서 만나는 그 구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한 11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성이 알타이르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한 6일 정도였잖아요. 그 2배에 달하는 구간이 이번 토성 알타이르 회합의 유효 구간입니다. 자, 근데 알타이르는 벌써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흉성에 가깝습니다. 흉성에 가까운 별인데, 대흉성인 토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좀 구체적으로 흉해지는 게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됐는데 내가 원할 때 퇴원할 수가 없는 그런 풍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수술을 받았든 약물 치료를 받든 간에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내가 언제쯤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고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토성 알타이르 회합의 전형적인 풍경이에요. 근데 아픈 건 또 서러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있을 곳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막막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병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나는 빨리 퇴원해가지고 내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특유의 패턴이 토성 알타이르 조합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조합은 처음에는 신체적인 이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멘탈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되게 열악한 정신병원이나 그 요양병동 그 상황에서 그런데 갇혀서 못 나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엔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 토성 역행 정지 5월에 2020년 5월에도 알타이르 토성 조합 논하면서 잠깐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조합의 전형적인 패턴이 좀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이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치명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아주 간혹 중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나 음압병상 같은 거를 많이 요합니다. 그리고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내가 언제 코로나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강제 격리가 돼서 뭐 자가 격리라고 해도 법을 어기는 그거를 이제 어겨버리면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원하는 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초기 방역에 실패해서 너무 많이 퍼졌어. 그래서 방역 단계가 뭐 3단계까지 높아지거나 혹은 아예 뭐 구미권처럼 지역사회 전체 락다운, 토탈 락다운이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나 지역 전체가 일종의 강제 입원 당해버린 그런 처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국가가 입원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건 이 사회적인 입원 상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이 백신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수 백신 회사 P사나 M사나 Y사나 뭐 이런 데들은 원래 그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는 최소 3년 길면 10년 동안 임상시험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년도 안 된 상태 거의 6개월 만에 착수 6개월 만에 이제 뿌려버리는 거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여러 국가에 팔면서 이거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 시험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백신을 쓰고 나서 부작용 같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우리한테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계약 조항을 넣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 워낙 시급한 상황이니까 뭐 당연히 그 제조회사나 개발사 입장에선 요구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일종의 시판 후 제대로 개발이 안 된 약을 시판 후 임상시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백신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 독성 실험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 특히 생식 독성 같은 실험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3년, 10년 공을 들인 백신보다는 부작용 확률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픽픽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미리 접종을 시키는 게 더 이득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보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에요. 근데 또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라는 놈이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이나 남아공 같은 데서 변이체가 벌써 제대로 등장을 했죠. 뭐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변이체가 이슈화가 안 된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근데 또 백신의 실질 유효성이라는 게 변이 비율이 1% 정도면 괜찮은데 2%, 3% 되다 보면 아무래도 백신 실질 유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유전자 변이가 5%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변이체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베리에이션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변종, 그 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당연히 영국에서 이게 벌어졌겠어요. 벌써 이게 한참 전에 벌어졌겠지.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이슈가 된 변이는 변이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가
5%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진짜 베리언트, 변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도 이제 변종이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아니고 완전 변종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 아니면 백신의 유효성이 제로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좀 복잡하죠. 그러나 어찌됐든 변이 비율이 쌓이면 백신의 실질 유효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RNA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 데에서는 일종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변이가 발견되면 재빨리 그 수식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변이된 그런 백신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이걸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이런 총체적인 암울함이야말로 제 생각에는 토성 알타이르 조합의 전형적인 색깔이고요. 2020년 말을 보내면서 2021년 초입에 들어가는 뭐 우리네 삶의 분위기를 그대로 묘사해준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성 알타이르 회합 기간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일종의 클라이막스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리고 며칠 후에 화성이요. 화성이 1월 7일에 금호공으로 접어들어서 그 다음 날인 1월 8일에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성인 미라크랑 만납니다. 자, 미라크는 황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광도는 상당히 높은 별이에요.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되고, 저 화성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백양궁에 진입한 다음에 도중에 한번 역행했었잖아요. 근데 역행했는데 그게 순행으로 접어들 때도 백양궁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작년 6월 말부터 1월 7일까지 내내 반년 넘게 백양궁에 머물러 있었고 1월 7일에야 겨우 금호궁으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날에 바로 미라크랑 만납니다. 그래서 미라크 자체가 워낙 이제 감정적이고 충동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제 경솔하고 조급해지기 쉬운 화성하고 만나게 되면 얼마 안 남은 참을성까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멋대로 굴게 돼요. 그래서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소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꼴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고치고 민폐를 끼치기 쉬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되게 실수하면 안 되는 환경이 있다면 이날 전후에는 특별히 신중하게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만나고 놀기에는 이날이 좋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고 뜬금없는 연애, 그런 걸 하기에는 오히려 이날이 어울린다는 거. 이런 게 그나마 좋은 점이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저리 얘기가 많았는데 2021년 1월 중에 첫째 주는 양반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쫙 가면서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1년 1월 첫째 주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